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화가 난 각도기 각상진입니다. 예, 그냥 확. 오늘 또 많이 빠졌네요. 어제 프로그램 설명 열심히 해드렸잖아요. 그대로 부메랑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기관 매도의 상당 부분 프로그램 매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짤짤이만 할 거야 너들? 진짜? 그러게요. 뭐 들어왔다가 외국인 도로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참 안타깝네요. 진짜. 네. 예, 그렇죠. 오늘 코스피가 1.2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좀 방어를 잘했습니다. 0.4%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근데 오른 종목 내린 종목 따져보면 오늘 지수 빠진 거는 뭐 그냥 그런 대로 뭐 사실은 큰 종목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지수는 많이 빠졌지 거래소. 근데 중견 중소형 뭐 이렇게 종목별로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그렇죠. 많이 빠진 종목도 많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8,4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는 많이 팔았는데 오늘 다시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300억 매도,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에서 4,5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팔더니 오전에는 코스닥에서는 결국 400억 정도 매수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4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오늘 오른 업종은 사실 뭐 별로 없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조금 의미 있게 올랐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노바백스 백신 그 CMO 매출이 4분기부터 좀 반영 예정이고 오늘 확진자가 또 2,600명 정도 늘었잖아요. 네.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1.7% 상승했고요. 네. 그리고 제일 많이 빠진 업종은 은행입니다. 카카오뱅크 영향이 컸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가 마이너스 7.3% 네. 기록을 했고 국어채 금리가 또 조금 떨어지면서 시중 은행들도 전부 다 한 1%에서 2%대 정도 전부 다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참 슬픈 게 미국 애들이 하고 있는 잔치에서 걔네들이 조금 쉬자 이러니까 아주 뭐 신흥국들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실적 좋은 것도 소용이 없네. 네. 그러니까 막 지금 무주식이 상팔자 내가 주식을 왜 했어? 네, 정말 시간을 과거로 돌리고 싶어 이러신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희들 경험상 이렇게 수모적인 상황까지 주가가 빠지면 뭐 괜찮습니다. 지금 현금 있으면 뭐 할 건데 지금부터는 사야지 뭐.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현금 있어?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안 살 거야? 전 살 것 같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다시 사야 된다고 해요. 몇몇 주식들은 진짜 오늘 그 몇몇 업종 그 질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철강 업종 같은 거 봤는데 진짜 대표 기업들은 정말 너무 싸더라. 그렇죠. 네, 너무 싸. 2분기 실적은 기록적으로 나왔는데 3분기 실적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데요. 지금 이거는 실적 대비로 보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 좀 많이 들더군요. 예. 네. 오늘 뭐 해운 운임 지수도 조금 요즘 계속 빠지고 있죠. 오늘 해운주들도 많이 빠졌는데요. 운수창고 업종이 두 번째로 많이 빠졌습니다. 2.2% 하락했고 흥하해운과 KSS해운이 6% 4%씩 빠졌고요. 그리고 오늘 항공사들도 여기에 많이 속해 있거든요. 진에어가 마이너스 5%, 에어부산 마이너스 3%, 아시아나 마이너스 3%, 대한항공 마이너스 2%, 리오프닝주들도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섬유의복 의복 업종도 빠졌고요. 화학 업종도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LG화학이 5.6% 정도 하락했고, 뭐 특별한 일이 있었죠. 네, LG화학은 이제 저희가 좀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좀 이것도 좀 된 것 같은데 UBS에서 이 내년도에도 LG화학이 또 충당금을 쌓아야 될 것이다. 이 배터리 화재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리포트를 냈고 LG화학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 이제는 충당금 쌓을 일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10월 25일에 아마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헝가리에서 제규어 아이페이스 이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의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탑재가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예, 미국 오리건주에서도 이제 같은 차 중에 화재가 있었는데 두 번째 화재이고요. 헝가리 소방 당국이 이거를 끌려고 불길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배터리 팩에서 다시 불길이 치솟아서 완전히 진압하는 데까지 한 5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안 꺼져요. 그렇죠. 이 차는 자기 안에서 다 연소가 되기 때문에 다 타야 돼요. 그냥 다 타야 끝나는 거야. 예,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예, 내가 직접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저널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경영진이 향후 리콜 반복 가능성은 낮다고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니까 이제 대표이사 권영수 대표이사가 당분간은 배터리 신규 수주를 금지시켰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2분기, 3분기 합쳐서 한 7천억 원대 충당금을 설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3분기에 영업 손실 3,700억을 기록을 했고요. 향후에 이제 배터리 증설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IPO도 걱정인데 이번 화재 사건으로 IPO가 또 딜레이가 된다면 자금 조달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지금 증설을 계속 계획대로 해야 되면 매년 뭐 몇 조 원 정도 단위의 규모가 계속 자금이 필요한데 여기 계속 차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LG화학이 영향에 마이너스 5.6% 기록했고요. 삼성 SDI는 반사수에 기대가 되는지 소폭 플러스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마이너스 2% 마감을 했고요. 삼성 SDI는 오늘 미래에셋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네.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매출이 3조 4,400억, 컨센이 3조 5,800억인데 조금 미달했는데 영업이익이 3,700억이 넘었거든요. 컨센서스가 3,47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미래에셋은 이제 4분기 추정치로 영업이익을 4,730억 원 전망을 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가 3,900억이기 때문에 요거를 굉장히 크게 상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는 경쟁사 대비 좀 적은 편입니다. 폭스바겐이나 이제 BMW 등의 연말 연초 배터리 수주가 앞으로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향후 1년간의 수주 증가 속도는 경쟁사 대비는 훨씬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NH증권은 이제 목표가는 기존에 유지했던 130만 원 그대로 발표를 했고요. 신규 수주가 이어지겠지만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신규 계약이 증설로 이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IBK증권은 오늘 또 목표가를 9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셀업체는 이렇고요. 소재주들은 오늘 또 오르는 건 또 굉장히 많이 올랐고 떨어지는 것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실적에 따라서 좀 많이 갈렸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SKI 테크놀로지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닝 쇼크 기록 후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0% 증가했고요. 406억 나왔고요. 컨센서스 358억 대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3분기부터는 NCM 9반반 요 양극재를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4분기부터는 판매가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칩셋 생산 차질이 있어서 중국의 스마트폰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리막 매출이 좀 타격을 입었고요. 어제 KB증권이 목표가 하향한 바 있습니다. 네네. 오늘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4% 정도 기록했고요. 네. 에코프로는 15% 상승했고 에코프로 BM은 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나요? 네. 예. 네, 뭐 전반적으로는 이 이차전지 소재주들이 큰 폭의 반등은 보여주지 못하고는 있지만 실적이 잘 나온 업체들 위주로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명확한 사실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가 오늘 또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7%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교보증권에서 이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홀드로 보유로 하향을 했습니다. 적정 PBR을 한 5배 정도로 봤는데 이것 대비 조금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근데 연간 실적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45,000원에서 59,000원으로 상향은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낮은 목표가이죠. 네, 3분기 누적 수익이 1,6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예상치를 소폭 연간 영업이익 예상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향후 성장률 가정치를 요 대출 규제 영향 때문에 하향을 시켰고요. 신용대출도 보수적 가정을 적용을 해서 투자 의견은 이렇게 홀드로 하향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그 또 다른 계열사 카카오페이가 오늘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상장하기 전부터 이 증권사 직원들 사이에서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또 이거 전산 사고 날 것 같다. 기존에 이제 굉장히 핫했던 공모주들도 마찬가지지만 얘는 더더욱 심한 게 1인당 배정받은 게 한 주에서 한 4주 정도 사이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배정받은 사람 숫자가 1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어플이나 컴퓨터로 이제 접속해서 주문을 내려고 하니까 서버가 터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 삼성증권에서는 2분간 MTS가 좀 먹통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진짜 역대급 뭐라고 할까요? 그 접속량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예, 카카오페이는 그래도 오늘 시초가는 공모가가 9만 원이었는데 한 2배 정도 상승해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7% 정도 더 상승해서 19만 3천 원 마감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또
거대한 회사가 하나 또 나왔죠. 예, 25조 기록을 해서 카카오뱅크랑 거의 비슷해졌고요. 1%짜리가 들어와서 시가총액 1%가 넘는 게 진입을 한 거죠. 그렇죠. 1% 물타기가 됐어. 네, 네. 그렇습니다. 참. 뭐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인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물타기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회사가 잘해주면 시장 전체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긴 할 겁니다. 네. 그래도 카카오도 더블 카운팅 이슈는 있나 봐요. 오늘 또 카카오는 조금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병목 현상, 공급 차질도 있고 이제 물류 차질도 있고 한데 이게 좀 해소 모드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요소수는 또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중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서 요소라는 걸 생산을 하는데 최근에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요소 생산량이 급감해서 10월 15일부터 요소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제일 많이 수출을 하는 데가 이제 인도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인데요. 그래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화물 운송용 대형 트럭에 요소수가 들어가는데 3일 정도에 한 번씩은 이걸 채워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2015년에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 이후에 이 요소수가 부족하면 대부분의 디젤 차량에서 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차량이 전체 디젤 차량의 한 60%대 정도 비중으로 차지하는 것 같고요. 네. 미세먼지 주범인 이 질소 산화물에 요소수를 분사를 하면 질소와 물을 이렇게 분해시키는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게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동이 걸리지 않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가 중국에서 97%를 수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화물대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요. 롯데 정밀화학이 예전에는 국내에서 이 요소를 생산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중국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서 2010년대 초반 정도에 아마 이 생산을 중단했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막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급한 물량은 중국 측에 이제 빨리 수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것 같은데 뭐 들어줄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롯데정밀화학도 내년 1월부터는 러시아에서 요소를 수입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수입량이 한 10%밖에 안 돼서 턱없이 이 수요를 채우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요소수 가격도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올해 2월에 톤당 한 360불 정도였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740불까지 올랐고요. 현재는 또 900불에서 1000불까지도 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배 가까이. 예. 네.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길어지면 이제 화물 운송으로 원료를 조달하고 요거 제품도 출하하는 이런 철강업계나 자동차 업계, 운송업계 등의 타격이 예상이 되고요. 다만 국내 요소수 시장의 80%를 점유하는 롯데정밀화학, KG케미칼이 오늘 주가 상승했습니다. 롯데정밀화학 5%, KG케미칼 4% 상승했고요. 그리고 요소수 브랜드인 불스원 지분을 10% 갖고 있다는 이유로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거는 이제 히토류 가격이 최근에 급등한 영향도 같이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화학주들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중국에서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철강석 가격도 그렇고요. 오늘은 상한가였습니다. 오늘 네. 철강석 가격이요? 네. 연료탄. 연료탄이요? 네, 연료탄. 네. 오늘 이제 다른 화학업종은 이제 국도화학이 5.6% 하락, 효성 TNC 3% 하락, 대한유화 1.3% 하락, 롯데케미칼 1% 하락. 대체적으로 오늘 화학주들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화학주들도 많이 오른 거는 많이 다치네. 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많이 상황이죠. 빠졌어요. 그래서 좋다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참. 네. 네, 경기 민감 투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좋은 때 오고 있어요, 또. 물론 한 6개월 정도 봐야 되긴 너무 긴 시기열인가? 네. 중국이 전기요금이 올라가서 실제로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제품 생산이 덜 되느냐 이 여부 시크릿컬 업종은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최근에 앞서 모두의 철강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철강 실적이 이렇게 좋은 게 중국하고 과연 연관이 없을 거냐는 거죠.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중국 대비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새로 생긴다는 생기기 말씀이시죠? 시작하는 거고 중국의 그 수출을 옛날엔 덤핑 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면 자기네 제 돈 받고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럼 좋아지는 거죠. 네. 증치세가 이제 없어지면서 철강 업체들이 이제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뭐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고 전기세 오르는 게 그쪽 지역도 전기세가 올랐느냐? 이게 성 단위로 하거든요. 미국 네. 마치 뭐 유나이티드 중국 차이나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 성별로 상황이 어떤지 확인까지 하는 게 정확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2,667명이나 늘었는데요.
뭐 2,000명대로 안정이 됐다가 오늘 갑자기 늘어난 거는 뭐 할로윈 파티 영향이 좀 이제부터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그 지인한테 사진을 한 장 받았는데 네. 직접 퇴근길에 이태원을 찍었는데 저는 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원래 할로윈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전에 많이 모여있던 사진을 보여준 줄 알았는데 당일 사진이더라고요. 네. 정말 빽빽하게 놀이공원은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진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항상 이태원이 문제네. 예, 이태원이 다시 부활을 하는 거는 뭐 긍정적이지만 예, 굉장히 좀 심할 정도로 모여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제 확진자가 하루에 한 10,000명이 나오더라도 일상 회복 단계는 유지한다라고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이제 거의 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주사 맞은 백신 맞은 그렇죠. 비율이. 지금 확진자 나오는 사람들 중에 70%는 백신 미접종자한테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30%가 백신 접종자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뭐 백신 맞고 이제 코로나 걸리면 안 맞고 걸리는 것보단 훨씬 더 좀 고통은 살짝 덜하다고 하죠. 가볍게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 네. 추세라면은 뭐 하루에 5,000명이 나와도 의료 체계에 영향을 주는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아, 이렇게 입원해도 입원을 안 한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그 중증으로 안 넘어가니까.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진짜 걸린 사람 진짜 아프대요. 그래서 백신 안 맞고 걸리는 안 맞고 걸린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안 맞으신 분들은 맞으실 때까지는 행동 거지를 완벽하게 풀어헤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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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오늘 리오프닝 주들이 많이 빠진 거는 그래도 이 리오프닝 수요가 조금은 주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행 항공주, 극장주 다 빠졌는데요. 오늘 엔터주들도 그동안 좋았는데 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마구잡이로 뭐 엔터주도 올라간 게 그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하락했고요. YG 엔터, SM 한 2% 3%대씩 하락을 했고요. 모두 투어가 6% 하락, 하나 투어가 5.5% 하락, 그리고 카지노주, 파라다이스, 강원랜드가 4% 3%씩 하락했고요. 진에어가 5% 하락, 아시아나 3% 하락, 에어부산 3% 하락, CJ CGV도 오늘 4%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많이 빠졌네요. 네, 다들. 지수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진에어가 오늘 5% 많이 마이너스 난 거는 또 다른 소식이 또 있는데요.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률이 93% 네. 청약을 했습니다. 대부분 소화가 된 거고요. 1,200억 원대 유상증자인데 잘 청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4일과 5일에 일반 청약을 해서 이제 나머지 물량은 조달을 아무래도 무난히 이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다만 LCC들이 이제 노선 재개와 증편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난달부터 끊겼기 때문에 다시 이제 무급 순환휴직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에어와 티웨이 항공은 1일부터, 에어부산은 이달 중순부터 1월까지 무급 휴직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그래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항공화물로 좀 벌잖아요. 네. 이걸로 자체적으로 이제 유급 휴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요. 기간산업 안정기금이라고 이제 특별하게 대출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요거 대출 이자율이 7%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성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LCC들이 오늘도 이제 여러 기사들이 났던데 마케팅 네.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 괌노선 가는데 20만 원 할인해준다. 어디 가는데 이거 저거 할인해준다. 이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최근에 호텔신라 주가 빠진 거 기억하시죠? 안 그래도 이 따이공들한테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서로 면세업체 간의 출하 경쟁까지 너무 심해지면서 뭐라 하죠? 그 치킨 게임을 계속 하고 있어서 수익성이 우려가 되는데 이게 또 LCC들한테도 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긴 합니다. 오늘 SK증권에서는 이제 향후 위드 코로나의 글로벌적인 시행 후를 본다면 화물 운송 비중이 적은 제주항공이 여객 회복 수혜가 가장 크다라고 전망은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해운 운임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해운 운임 지수가 많이 오를 때에는 배로 나르기 너무 비싸니까 항공으로 나르자 해서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항공화물 수요가 굉장히 늘었는데 이젠 반대로 해운 운임이 꺾이니까 항공으로 더 비싸게 운행하던 걸 편하게 이제 다시 배로 가자 라고 하면서 항공화물 수요가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항공화물 비중이 적은 LCC 그중에 제주항공을 이 SK증권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리는 맞네요. 네, 이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 거겠죠.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위메이드가 지금 오늘도 3.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아침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예, 어닝 쇼크가 영업이익에 어닝 쇼크 나왔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 이후에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그 장영국 대표가 굉장히 멋진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네.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장혁 대표 언급에 따르면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 메타버스의 코어이다, 가장 핵심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위믹스를 블록체인 게임의 오픈 플랫폼이자 기축 통화로 만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위믹스가 지금까지 오는데 3년 반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이 들어간 거고요. 네. 내년 말까지는 이 미르포 게임만이 아니라 한 100개 정도 게임, 다른 게임 업체의 게임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많이 위믹스 플랫폼으로 흡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0월 27일에 동시 접속자 10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4분기에는 매출이 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이런 언급을 하면서 향후 기대감을 좀 많이 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더라도 지금 이익 성장, 매출 성장이 뻔히 보인다. 뭐 월별로 엄청난 숫자가 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주가가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메커니즘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보다 미래가 성장할 거라고 확실하게 느껴지면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와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잘 우상향하는 실적 우상향하는 걸 잘 선택하면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뭐 그 무주식이 지금 상팔자 된 거잖아요. 예, 무주식이 상팔자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국장이 아직도 있어? 이런 바보. 이런 그런 시각이 느낌의 이제 많이 생겼어요. 글들을 엄청 쓰고 있어요. 아직도 국장에 있냐? 나는 뭐 무슨 국말하는 거야? 난 이제 처음에 아직도 국장에 있냐는 거예요. 자, 이런 서름을 당하면서 버티고 계신 분들, 자, 서름이 커질수록 나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서름이 막 치받치는 그 상황, 그때가 항상 좋았다는 거죠. 항상 좋아 이러면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별론데 아닌데 이러면 좋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날이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건 지금은 짤짤이 국면이라서 짤짤이 국면에 신흥국 뒤통수 맞는 국면이라서 이 국면이 좀 지나야 되니까 오히려 FOMC 회의 끝나고 나면 좀 숨 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이제 내일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이제 소식이 나올 텐데 그 테이퍼링 시행할 거라는 이제 시각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감도 오늘 시장에는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지고 좋은 뉴스가 나와도 얼마나 더 오를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나쁜 소식이 있으면 오른 게 많아갖고 많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사전에 먼저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겠습니다만은 원래 이런 거는 일상이에요. 투자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게임의 베이스는 뭐냐면 인내심이다. 인내심이 참 많아야 되고 오히려 나는 여기서 기분 좋게 시장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인드가 되어 있느냐 그런 생각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 나쁜 건 욕으로 쳐 날려버리시면 돼요. 네. 욕과 함께 팍 날려버리시면 돼요. 요즘 아무래도 힘드신 거는 사실 9월과 10월 이 두 달 연속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데요. 네. 작년도 코로나 때 2월, 3월에 빠졌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한 번씩 조정은 있었지만 이렇게 긴 조정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게 한 달 정도 조정하고 이제 마무리됐던 것 같은데 올해 초 이후에 이제 오랜 기간 조정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또 금방 이런 시기도 좀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근데 뭐 호재도 잘 안 보여요. 네. 일단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이제 FOMC 이후에도 연말에 이제 양도소득세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그 부담도 좀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종목들은 좀 그렇죠. 근데 네. 아니에요. 작년 대비 우리 3% 올랐어요. 지수가요? 지수 겨우 네, 3%. 그래서 좀 많이 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막 2배, 3배 오른 것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또 많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힘내십시오. 뭐 의뢰 투자를 하려면 이런 거에 단련이 되셔야 돼요. 네. 여기서 살아남으시려면 뭐 하루 이틀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의뢰 그러려니 하고 넘기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배포를 좀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